겁니다. 그러니까 저 6대 화요일 날 근데 저는 안 들었잖아. 수요일 안 들으니까 앉아있으면 돼. 우리 이렇게 4명은 그냥 가만히 정명까지 계속 그냥 앉아있으면 되고 자, 나머지 우리는 신나고 재미나게 공부를 시작합시다. Interestedly, 흥미롭게도 in nature이 자연일 수도 있고 본성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죠. 그래서 밑줄이다. 와우. 주제가 당연히 주제니까 첫 줄에 왔겠죠. 생각해보세요. 출제자가 쓰잘데기 없는 문장을 밑줄 쳤을 리가 없다. 그럼 이제부터 머릿속에 뭐만? 주제만 적으면 답이다. 적으세요. 주제만 잡으면 답이에요. 쓸데없는데 절대 출제자는 밑줄 칠 수가 없어요. distinction, 구별. 뭐에? 약탈자와 먹잇감 사이에 있는 구별은 제공해줍니다. 명확한 예를. 이것의 예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이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네. 아, 약탈자와 먹잇감이 차이가 있네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왜? 이것의 예시인데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밑을 더 봐야죠. 그래 놓고 또 뭐라고 돼 있어? 핵심적인 특징. 이제 뭔가 대단한 게 나올까 봐. 핵심적인 특징인데 또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뭐랑 뭐? distinguish. 구별해주는. 뭘 구별해줘? 약탈자의 종과 먹잇감의 종을 구별해주는.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문장이랑 똑같이. 구별해주는 핵심적인 키는 isn't, 아니래요. presence, 존재가 아니래요. 어떤 존재냐면 of, 가로 열고 발톱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또는 다른 특징이 아니라는 거야. related, pp예요. 관련된 특징. 어디에 관련된? 생물학적 무기. 생물학적 무기와 관련된 특징이 공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 쌤은 공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차장 바퀴 소리. 주차장에서 뭐 하는 소리라고? 주차하는 소리. 주차하는 소리라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 그래? 와우. 네. 쌤이 저해주면 달라요. 네? 저희 나오시라고 사죠. 저번에 준 거랑 이거 한 줄 다른 거야, 한 줄. 한 줄밖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발톱의 존재나 또는 생물학적 무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집중하는 건 또 또 나오죠.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뭐예요? 눈의 위치다 하면서 빠라락 빠밤 하면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눈의 존재죠. 이제부터 눈의 위치만 보면 되죠. 이 앞에까지는 이거를 말하기 위한 찌개다시야. 이제 여기서 시간 핵심은 눈의 위치가 어떤 주제랑 관련이 있을까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는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는 눈의 위치만 가지고 해석을 해내면 됩니다. 라는 거죠. 약탈자들은 진화됐어요. 눈을 가지고. 어떻게? 빠바밤. 눈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그 눈 첫 번째 소재는 약탈자랑 먹잇감 아닙니까? 약탈자들은 어떻게? 눈이 앞을 봐요. 빠밤. 약탈자는 앞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 항상 위치할 때 해석은 이것은 해주면 돼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법 수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해준다. 이 단어 여기서 원래 주나? 원래 줘야 되는데 원래 모의고사에 줄 텐데 여기서 원래 줘야 되는데 빠뜨렸을 거예요. 이게 양안시예요. 양안시. 예? 양안시가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단어는 해석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틀렸다 미친 거예요. 이런 단어는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왜?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꼭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정확한 깊이 감각. perception, 인식. 뭐다? 앞을 보는데 그 앞을 보는 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제공해준다? 깊은, 중요한, 정확한, 깊은 인식을 하게 해준대요. 뭘 쫓을 때? 먹잇감을 쫓을 때. 핵심은 뭐예요? 눈이 어떻다? 약탈자는 앞을 보는데 이게 깊은 인식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만 잡으면 된다? 이 밑줄은 뭐와 관련이 있다?
눈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약탈자는 앞을 봐요. 그게 accurate depth perception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다예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재가 두 개잖아. 소재는 여기서 우리가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었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먹잇감은 어떤 눈? 이번에는 앞에는 forward. forward가 앞이야. forward 단어 모르면 끝났다 봐야지. outward는 바깥쪽. forward는 앞쪽. 그러면 여기서 뒤에 word가 접미사거든요. 이게 방향을 나타내요. WARD는 방향을 나타내. 그러니까 for은 앞, out은 바깥. 그래서 이게 뭐를 여기서 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주는 거예요. 주변. 얘는 깊은, 정확하게 깊은 인식을 해줘요. 먹이를 쫓을 때. 근데 얘는 주변의 시야를 극대화시키죠. 먹잇감들은 양옆 주변을 보는 거야, 주변을. 그래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하, 먹잇감들은 뭐를? 주변을 잘 극대화해서 감각을 뭐한다? 위협을 detect, 탐지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면에 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눈? 바깥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먹잇감들은 뭐다? 바깥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장이 끝났죠. 분사구문 하면서라고 해주면 돼요. 뭐 하면서? 주변 시야를 극대화시키면서. 리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것은 허락해 준대요. The hunted. 이게 사냥되는 이 더 플러스 형용사거든요. 이게 사냥감을 나타내요. 사냥되는 자, 사냥감, 먹잇감. 이 먹잇감들이 to detect danger, 위협을 탐지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 that 다음에 주었으면 직격관계 대명사예요. approaching, 접근하는. 뭐로부터? 어떠한 각도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뭐예요? 위협을 감지하게 느끼주는 게 바로 주변 시야를 바라보는 바깥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접니다. 제가 이런 눈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저는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주변 시야가 개쩔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먼저 들어오는 거 제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눈치 개빠른 게 이게 얘랑 대화를 하고 있어도 저는 이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양한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사시라고 하죠. 제가 사시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사시를 가끔 보면 눈이 안 좋은데 가끔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사시를 안 썼어야 됐어. 학창시절에. 이게 내가 눈을 안 썼어야 되는데 이게 이 정치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하도 여기를 보면서도 여기가 보고 싶어져가지고 이걸 이거만 봤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보다가도 요걸 보다 보면 한쪽 눈이 돌아가요. 아, 그럼 이쪽 보다가 또 여기 이쪽 보다가 아주 사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가끔 놀라긴 하죠. 뭐 어때요? 내가 안 불편한데. 저는 그래서 태생이 남의 눈치를 안 봐가지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한테 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사시 같은 거 수술할 생각도 안 했어요. 네. 뭐다 그랬죠? 아, 양아이씨. 그래서 consistent 뭐예요? 이게 일치해서야. 우리의 위치에 일치해서. 어떤 위치냐면 우리는 먹이 사슬의 탑, 최고의 위치야. 우리는 최상위층 포식자잖아. 먹이 사슬의 탑에 위치한 거와 일치하여 인간도 어떤 눈을 갖고 있다? face forward. 앞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 먹잇감 출신인가 봐요. 저는 약간 저는 프레이 위치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포식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프레이입니다. 저는 먹잇감이에요. 어쨌든 앞을 바라보는 눈을 인간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먹잇감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단어 어렵다고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깊이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겠죠. 또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런 거에 집착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 뭐 이런 거에 집착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모르고 모르면 뭐가 뭐 어려운 단어인지 쉬운 단어인지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장 외울 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있죠. 진짜 막 백혈병 이런 단어들 제발 정리하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예를 들면 혹시나 이거
예를 들면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정리해가지고 양아이씨 외우는 사람들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이런 거 주변 외우고 있으면 미친놈들이에요. 줄 텐데 시험에서. 그리고 시험 주제도 안 적어도 돼요. 그럼 네 대신 안 적어도 돼요. 대신에 그럴듯하게 문장을 알아서 넣어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너희가 사자성어 모르는데 사자성어를 몰라도 대충 뜻은 느낌이 오잖아.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는 적어줘야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대신 이런 거 외워줘야지. 이런 거 외워줘야지. 네, 이런 단어 외우지 마세요. 전혀 해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놓친다? 중요한 액션을 놓쳐요. 어디에? 주변에. 우리는 뭐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앞을 보는 포식자니까 주변은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뭐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고 주변을 놓치고 이거 아닙니까? 동물은 약탈자는 앞만 보고 달리고 주변을 놓치고 먹잇감들은 주변을 바라봐서 위협을 감지하고 그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1번. 자, 바깥을 바라보는 눈 한 수가 여러분들은 먹잇감이라고 알아야 돼요. 먹잇감은 연결되어 있다. 사냥의 성공. 먹잇감들이 사냥의 성공이에요. B. 더 힘을 갖고 있는 종들은 딱 하는 순간 얘들은 앞만 보고 달리는 애들 좁은 시야를 갖고 있대요. 좁은 시야를 갖고 있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답은 2번이에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 즉 주변 시야를 안 갖고 있죠. 뭐랬어요? 주변을 뭐 안 됐어? 놓친다고 했죠. 주변을 놓친다는 건 좁은 시야 아닙니까? 선생님 좁다는 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34%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 정도 추론은 해줘야 돼. 이게 추론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추론. 주변을 못 보는 게 좁은 시야 아닙니까? 그 정도 추론 못하면 못 풀어요.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원래 추론이 들어갑니다. 연결하세요. 우리 주변에 중요한 걸 놓친다가 좁은 시야라는 걸 추론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들은. 인간의 눈은, 어떤 인간의 눈? forward, 앞만 보고 달리는 인간의 눈은 뭘 할 수 있다? 위협을 탐지하는 건 인간이 아니죠. 먹잇감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은. 애들이 답 3번 엄청 많이 했어요. 오답률. 먹잇감을 탐지하는 건 저 같은 프레이라 했어요. 먹잇감인데 인간은 포식자예요. 즉 forward와 detect danger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outward가 detect danger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eyesight, 시야는 뭐와 관련돼 있다? 멸종. 약한 자들이 멸종한 게 시야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물들은 시야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종의 멤버들을 확인하려고 그들의 종이 아니라 약탈자의 종이죠. Their species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 이 their이 틀렸어요. 그들의 종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탈자를 뭐예요? predator이 돼야죠. predator의 종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5번도 맞아요. their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선생님들이 왜 이걸 빨리 푸냐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도 하면서 머릿속에 넣지도 않아요. 자연적으로도 넣지도 않으면서 주제네.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약탈자들과 먹잇감의 차이는 이거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핵심적인 특징. 중요한 게 나올 것 같네. 약탈자와 먹잇감의 특징은 발톱이 아니래요. 또는 생물학적 무기가 아니래요. 그럼 씨발 뭘까? 하면서 보는 거야. 핵심적인 특징은 눈의 위치 하면서 오케이 눈의 위치 이러면서 이제부터 눈의 위치 찾아가는 거예요. 약탈자는 앞만 본다. 그게 정확한 깊이 측정. 물론 여기는 거리 감각이지만 반면에 먹잇감은 바깥쪽. 그게 어려운 단어 버리고 바로 뭐예요? detect danger. 위험을 탐지하는구나. 어떤 각도에서. 그래서 먹이 사슬의 탑에 우리 위치에서 중요하지 않고 인간도 뭐를? 인간도 앞만 보고 달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놓치네. 우리의 주변은 우리는 놓치네. 그래서 바깥쪽
바깥쪽은 사냥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피해서 X. 강한 종은 좁은 시야. 강한 종은 뭐예요? 주변을 놓치니까 좁은 시야. 될 것 같고. 인간의 눈인데 인간의 눈 앞쪽 좋은데 디텍트 덴저는 아니죠. 앞쪽이 아니라 얘는 outward가 디텍트 덴저니까 틀렸고. 시야는 관련 있다 멸종. 약한 자들이 멸종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물은 시야를 어떻게? 그들의 종이 아니라 약탈자의 종이니까 틀렸고. 이 정도면 1분에서 1분 20초 컷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파악하는 능력들을 가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24번. 컬러, 색깔은 임팩트, 빨리 키란 말이야. 왜 꺼? 에어컨 민감한데. 나중에 좀 지금 덥다니까요? 빨리 너희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네? 아니, 제가 더 더워요. 현종아, 괜찮아? 여기서 또 용이 없어? 자, 색깔은 제가 근데 좀 답답해. 추위를 타면 좀 이쪽에 앉으면 되는데 왜 뭔가 에어컨이 닿냐고 내가 답답한 건. 괜찮아, 너 지금 병 있어? 왜 에어컨 밑을 찾아가지고? 나 이해가 안 돼.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채연아 왜 그래 항상? 왜 항상 에어컨의 반대쪽에 안 앉고 왜 에어컨을 향한 쪽으로 앉아가지고 춥다고 에어컨 온도를 올리지 않나? 아까 전에 저기서 에어컨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앉으면 되잖아. 근데 왜 꼭 에어컨 방향에 앉아놓고 온도를 올리단 말이야, 답답하게. 그런 거에 희열을 느껴? 동열이, 이런 거야. 동열이 존나 더워 보인다. 쌈. 동열이 갈구는 느낌이야? 왜 그래? 진짜 이해가 안 돼. 김채연 전문가, 이제, 왜 그런 거 같아? 무슨 심리야? 진짜 에어컨 밑에 앉아놓고 춥다고 저거 답답하지 않아? 뭐 집단에는 그런 거 보시면 집단에는? 그런가 봅니다. chen 앞으로 에어컨 밑에 앉으면 안 돼. 진짜 롱패딩 내 들고 와가지고 그거 입힐 거야. 내 진짜 롱패딩 입힐 거야. 너 진짜 롱패딩 벗으면 진짜. 자, 색은 임팩트, 영향을 주는데 how, 어떻게 우리가 무게를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색이 영향을 미친대요 하면서 당연히 소재 두 개가 빡 나왔죠. 컬러랑 웨이트 아닙니까? 컬러랑 웨이트. 이어질 글의 순서가 사실 난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쉬워요. 보세요. dark, 어두운 색은 heavy, 오케이. dark, heavy, and bright look less. 밝은 색은 안 무겁다. 주제 벌써 나왔어요. 색은 무게와 관련 있고 dark는 어둡고 bright는 안 어둡다. 주제 끝. 이 주제입니다. 적어보세요. 주제예요. 그래서 영어는 첫 문장에 주제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제가 계속 앞에 있어요. 어려울수록. 그래서 내부 실내 디자이너들은 어두운 색을 어디 아래에? 밝은 색 아래에 칠한대요. 뭐 하려고? 보는 사람들이 at easy, 편안함을 느끼도록. is가 편안하다는 뜻이야. 보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어두운 색을 밝은 색 아래에. 그럼 진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색은 밝은 색 아래에 하면서 연결될 거예요. 분명히 어두운 색은 밝은 색 아래에 연결해야 된다는 걸 100% 인지하고 B 또는 C를 가봐야 됩니다. 무조건 A에서 나올 일이 절대 없어요. B 앞줄과 C 앞줄을 읽으면 뭐가 될지 보통 튀어나와요. B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는 순간 뭐가? dark가 위로 가고 bright가 아래로 가야겠죠. 대조적으로 어두운 색을 탁 보세요.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어두운 색을 위에 두는 것은 환상을 만들어낸대요. 어떤 환상? that 그들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위치, 그것이랬죠. 그것이 뭐가 된다? 걱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Some shopper,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색을 탑 위에 두면 어떻게 된다? 떨어질지도 몰라서 걱정한다가 메인입니다.
dark top for anxiety. 이게 핵심입니다. 영문장에서는. 이렇게 뒤집었고 C에서는 product display. 제품의 전시는 work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작용된다. work는 작용하다니까. 이 물품 전시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된다. place. 두어라. 밝은 제품을 위에 두고 어두운 색깔은 낮게 둬라. 그럼 B 또는 C예요. B예요, C예요. 현용아, B부터 시작할까? C부터 시작할까? 태양아, B부터 시작할까? C부터 시작할까? B요. 왜 B부터야? 첫 문장에서 아래 위 위치가 자, 이게 이제 구조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 스킬이에요. 이 스킬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스킬을 잘 보세요. 이 말이에요. 자, 동주쌤은 잘생겼다. 아, 반전 나올 거예요. 잘생겼다.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모의고사 스킬이야. B는 그러나 얼굴이 개 크다. 동규쌤은 훈훈하지.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동규쌤이 잘생겼다라는 메인이 왔어. 그러면 C는 얘를 뒷받침하죠. 근데 B는 정반대에 뒤집혔죠. 그러면 이 다음에 B로서 뒤집혔다면 C는 어디로 갈 건데요? C는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얘 다음에 B가 나왔는데 B가 나오면 C는 이제 어디다 붙여요? 또 뒤집어요? 적어 놓으세요. 영어는 무조건 영어 모의고사는 반전 한 번. 반전 1회. 무조건 또 뒤집고 또 뒤집지 않아요. 한 번 뒤집으면 끝이야. 영어 문제는 무조건. 두 번 뒤집으면 오답률 30% 아래로 떨어져요. 두 번 안 뒤집어요. 고3 문제들 다 뒤집어도. 영어는 한 번 뒤집어. 동규쌤은 잘생겼다. 그러나 얼굴이 크다. 여기서 뒤집었으면 무조건 뒤집힌 순간 또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B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C가 얘를 뒷받침해야 돼. 한 번 뒤집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뒤집힐 거면 여기서 CB가 여기를 뒷받침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서는 뭐라고? 어두운 색이 밝은 색 아래, 밝은 색이 위에. 그러니까 C는 무조건 얘 다음에 뒤집히기 전에 무조건 C부터 와야 돼요. 이게 기술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뭐 M이라고 하자. 그러면 M에서 시작해서 반전인 B가 나오기 전에 B가 나오면 얘는 동규쌤이 못생겼다는 증거밖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뒤집히면. 이 뒤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무조건 B 나오기 전에 동규쌤이 잘생겼다가 여기 다 모여 있어야 되고, 한번 뒤집히면 동규쌤은 못생겼다가 여기 다 있어야 돼. 뒤집히는 순간.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동규쌤이 잘생겼다라는 구조와 동규쌤이 못생겼다는 구조에 한 번 뒤집힐 때 모든 근거는, 잘생겼다 근거는 여기 다 와야 되고 못생겼다 근거는 여기 다 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뒤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두운 색이 밝은 색 뭐예요? 아래에 있다. 밝은 색이 위에 있다. C는 B 나오기 전에, 뒤집히기 전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 스킬입니다. 즉 밝은 색은 높이 두고 어두운 색은 낮게 둬라. 기분할 때, 기분은 뭐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뭐로 볼 때 접속사예요. 물론 기분을 if라고 봐도, if랑 뭐로 볼 때 두 개인데, 그들이 같은 사이즈로 볼 때 또는 같은 사이즈라면 이거예요. if 아니면 뭐로 볼 때인데, 기분은 그들이 뭐예요? 같은 사이즈로 볼 때, 만약 같은 사이즈라면 밝은 거는 위에, 어두운 건 아래로 돌아요. 왜냐면 this, 이게 look stable, 안정성 있게 보이고, allow,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browse the products, 물품들, 제품들을 탐색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편안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C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다시 먼저 M, 여기가 M이라고 칩시다. 여기 M에서 M의 뒷받침인 C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B는 뭐예요? 반대라는 걸 알죠? 그럼 이제부터 A는 만약에 뒤집히기 전에 동규쌤이 잘생겼다면 여기에 붙어 있을 거고, 반전으로 동규쌤이 못생겼다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B는 뒤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A가 이 컬러 따뜻한 거를, 밝은 거를 위에 두면 A는 뭐예요? CAB가 될 것이고, 어두운 거를 뭐예요? 반대로 올라가면 A는 여기 있을 거예요. 라는 기술이에요. B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A. In fact, 사실 검은색은 인지된다. 2배로 무겁다. 흰색보다 2배로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검은색은 뭐예요? 흰색보다 2배로 무겁다. 시간 애매하네. 그럼 B를 읽어야 돼요. 네, 저는 신이 아니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좀 뒤를 읽어봐야 돼요. 다시 뭐예요? 어두운 색깔의 제품은 환상인데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예요. Black and white, 검은색과 흰색은, 검은색과 흰색은 밝기가 0% 아니면 100%예요. 당연히 0%가 블랙이고 100%가 bright white겠죠. 밝기가 0% 또는 100%인 black and white는 respectively, 각각 보여준대요. 가장 극적인 차이를, 무게를 인지할 때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대요. In fact, 사실 검은색은 어떻게? 2배만큼 2배나 무겁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들고 가는 것은, 검은색 쇼핑백에다가 같은 제품을 들고 가는 것은 versus는 VS야. 뭐와 VS? 흰색과 VS. 흰색과 대조적으로 검은 색깔 쇼핑백에다가 들고 가는 것이 뭘 느껴진다? 무거움을 느끼게 해준대요. 그래서 작지만 비싼 제품은 뭐와 같이 like 전치사니까 액세서리까지 necklace, 목걸이와 액세서리와 같은 비싼 제품은 are sold, 팔린다. 검은 색깔 쇼핑 가방이나 케이스에 팔린다니까. 뭐의 마지막에 이거는 대조적으로 여기를 말하고 반대로 뒤집고 사실하면서 A에서 정리를 때려주죠. CBA가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C에서 뒤집고, C에서 뒷받침하고 B에서 뒤집고 마지막에 극적인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극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로 연결되죠. 몇 배? 2배나 무겁다라는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화이트보다 2배 무겁다라는 디퍼런스를 나타내잖아요. 그 차이를 나타내서 이게 무거워서 액세서리까지 연결하죠. CBA가 되는 겁니다. 다시 A는 왜 A라고? B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는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게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2배라는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25번. However, 그러나. 자, 주어진 문장인데 그러나 나오면 개땡큐예요. 무조건 앞뒤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공간에서 이 문장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분명히 흐름이 동규쌤은 잘생겼다 해서 동규쌤은 못생겼다 하는 구간에 답을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However는 진짜 많이 나와요. As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가능성,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가정과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는 공유를 하겠죠. 공유를 하다가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M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뒤에 내용은 뭐 할까? 공유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겠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 문장이 들어올 곳은 공유를 하다가 공유를 하지 않을 구간에 딱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 넣기는. 공유를 하다가 공유를 하지 않는 공간에서 딱 넣어주면 돼서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냐면 가능성이 줄어든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무려 25%밖에 안 되죠. 그럼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다 틀렸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사실 이유는 있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The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 우리 능력에게. 어떤 능력? 강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능력에 뭐가 영향을 미친대요. Traditional way 전통적인 방법은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를 강조한다? 토론과 논쟁을 강조한다. 여기까지는 계시고 일단 여기서 그냥 그나마 표시할 부분은 토론과 논쟁이라네. For example 예를 들어 미국은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뭐를 사용하는데? 타운홀이라는 미팅을 한대요. 그게 이 논쟁과 아규먼트를 하는 장소인가 보지. 마을에 있는 홀은 뭐 회관 같은 데 아닙니까? 마을 회관에 미팅을 한대요. 뭐 하려고?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려고 중요한 이슈를 공동체와 뭐 하려고? 이 문제 이슈에 대해서 뭐 deliberate 심사숙고하려고 생각하려고 모인대요.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 공유하다가 안 하는 데까지 여기가 없잖아요. In this setting, 이러한 환경에서 advocate는 옹호자, 각 사이드, 그 논쟁에, 그 이슈에 대해서 각 측면에, 각각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present argument,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베이트와 argument가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argument를 하겠죠. 누구의 입장?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public issue, 이 공공의 이슈는 이러한 공공의 문제는 have been discussed, 토론되겠죠. 이러한 퍼블릭 포럼에서 포럼은 무슨 포럼? 전시회? 뭐 무슨 전시회 같은 거?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국제 포럼 이런 거. 여기까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공유되고 있잖아. 공공의 이슈가 토론되고 있잖아. 지금까지 계속 공유되고 있는데 어떻게 1, 2, 3번 뒤집어요? 지금 공공의 이슈는 토론되고 있어요. 지금 퍼블릭 공공 장소에서 공공 포럼에서. 예. 하지만 디베이트와 논쟁이 토론과 논쟁이 to work well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올 필요가 있대요. 이 포럼에 이 회의에 올 필요가 있대. 어떤 회의? 비슷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던 이 assumption과 value가 나오기 시작했죠. 비슷한 가정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 필요가 있자면서 여기서는 집중해야지 이제. 하지만 뭘 말하고 싶다?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잘 작동하려면. 이제 집중을 해서 언제 4번에서 뒤집혀지나 5번에서 뒤집혀지나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 문장이 뒤집혀졌으면 답은 4번이겠고 이 밑에서 뒤집혀졌으면 답은 5번인 거야. 이게 모의고사 스킬이에요. 이걸 계속 연습하면서 가야 돼요. 이 공유된 assumption과 가정과 가치가 제공한대요. as a foundation. 토대가 된대요. 기초가 된대요. 뭐의 기초? 토론의 기초가 공유됐죠. shared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4번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공유되고 있잖아. 안 뒤집혔잖아. 이 shared assumption과 value가 foundation, 기초가 된다니까 안 뒤집혔잖아요. 5번 as a result, 그 결과 communication의 형태는 뭐와 argument와 debate와 같은 형태는 드디어 뭐예요? 공유되지 않은 양극화. 빠바밤 뒤집혔죠. 양극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위치는 그것은이라고 해석했어요. 그것은 이끈다. 공동체로 하여금 apart 별표 빠밤 분리된다. 떨어진다. apart. opposed 반대가 된대요. 어디에 반대? 그들을 bring them together 함께 모으는 거에 빠밤 반대되는데 보세요. 뒤집힐 때 다 뒤집혀요.
그러니까 디미니쉬가 여기서 5번에서 나와야죠. 축소됐다? 왜? 양극화되고 apart 분리되고 모이는 걸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bring together를 opposed 반대되니까 답은 5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연습만 한 달 하잖아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은 5점에서 10점 그냥 뜁니다. 이런 연습만 계속하면. 근데 문제는 단어를 모르거나 문장 해석을 못하면 이런 스킬을 백날 익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기초를 잡을 때는 많이 시키는 이유예요. 이런 게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러나가 나오면 개꿀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내용이 반전을 일으냐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25번까지 써보겠습니다. 자, 20번에서 22번 들은 사람